여러분, 자동차 제조사가 가장 싫어하는 고객이 누군지 아시나요? 신차를 3년마다 바꿔주는 까탈스러운 VIP일까요? 아닙니다. 한 번 사서 10년 동안 정비소 근처도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리를 해야 부품도 팔아 먹을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중고차 살 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리비일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중고차는 고장 날까봐 무서워서 못 사겠는데 정작 시장에는 고장이 잘 안 나서 가격이 떨어진 차들이 있습니다. 고장이 잘 안 나면 잘 팔려야 되는데 고장이 안 나서 잘 안 팔려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겁니다. 차라는 게 좋든 안 좋든 자꾸 대중들한테 노출이 되고 소문이 나야 되는데 수리할 일이 없으니까 이슈도 안 되고 화제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의 조용히 가격만 무너진 잔고장 없고 기본기 탄탄하고 옵션까지 좋은 기아가 실수로 너무 잘 만들어버린 명차들을 1위부터 5위까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고차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같은 성능을 남들보다 싸게 타는 게 이기는 겁니다. 5위부터 가겠습니다. 그랜저 덕분에 반값이 된 기아의 숨겨진 보석, 바로 K7 프리미어입니다. 출시 당시만 해도 기아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디자인 자체가 정말 파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중고차 시장에는 이상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준대형 세단을 살 거면 그랜저를 사라. 같은 시기에 더 뉴 그랜저 IG가 이렇게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나오면서 그랜저에 밀려서 대중들의 기억 속에 빠르게 잊혀지면서 이 K7이 1차 감가를 맞게 된 거죠. 실제로 중고차 카페나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열의 9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7? 그냥 그랜저 못 산 사람들이 사는 차 아니야?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차를 살 때 디자인, 성능, 가격 말고 은근히 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명분입니다. 조금 비싸도 나 제네시스 탄다 이런 게 있어야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이 K7은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고 옵션, 승차감 다 좋은데 딱 하나 나 이거 사야 된다 라는 이유가 부족한 게 바로 2차 감가의 이유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정비소에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그랜저 IG랑 K7 중에 뭐가 더 속을 안 썩이냐고요. 아마 열의 7은 K7을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요 그랜저가 이 디자인에 몰두할 때 K7은 이미 검증된 레이아웃 위에 내구성을 다지는 데 더 집중을 했고요. 특히 2.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초기 이슈를 잡고 난 이후의 후반기 모델들은 엔진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차에 시동이 걸른 줄도 몰랐다 라는 차주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고 시세는요 19년에서 20년씩 풀옵션으로 보더라도 1,500에서 1,700만 원대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같은 조건의 그랜저는 1,700에서 2,000만 원대까지 갑니다. 같은 성능에 공간도 K7이 더 넓은데 3,400만 원이 더 저렴한 거죠. K7이 말이에요. 여러분 브랜드 이미지는요 남한테 보여주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차는 내가 타는 거잖아요. 남 시선에 300만 원 더 쓸 건지 차라리 그 돈으로 기름값 2년치 더 쓸 건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적어도 이 K7 프리미어는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4위는 친형보다 낫다는 소리 듣는 대한민국 아빠들의 영원한 워너비, 바로 더 뉴 소렌토입니다. 요즘 나오는 소렌토 4세대 하이브리드가 최고 아니야? 하실 텐데요. 중고차 현장에서는 잔고장 없고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는 SUV 중에 한 대만 골라봐라 하면 저는 자신 있게 더 뉴 소렌토를 추천합니다. 동일 모델로 산타페 TM과 형제 모델이지만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의 신뢰도나 선호도는 더 뉴 소렌토 쪽이 훨씬 더 두텁습니다. SUV 치고 묵직하고 정숙한 주행감과 그리고 광활한 실내 공간은 지금 봐도 이게 진짜 진정한 리얼 SUV지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나온 4,5천만 원대 신형 SUV 차주분들이 오히려 이 시절의 소렌토를 부러워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더 뉴 소렌토에 적용된 8단 자동 변속기와 요소수 방식이 적용되면서 차량의 완성도가 거의 절정에 달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오는 신형 모델들은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첨단 기능으로 무장을 했지만 정작 엔진 떨림이나 전자장비 오류 등으로 골치 아플 때 이 더 뉴 소렌토는 기아가 실수로 결함을 다 잡아버렸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체 소음이나 엔진 떨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중고 시세로는 17에서 20년씩 키로수 10만
10만 초반대까지 보시면 1500에서 1800 선에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성능적으로만 본다면 요즘 최신형의 80-90% 정도를 발휘하는데, 여러분 나머지 10%의 화려함을 위해 2천만 원을 더 태우시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아는 고객님 중에 이 캠핑에 빠져가지고 디스커버리 4를 구매를 하셨다가 관리를 좀 미흡하게 했는지 1년 만에 수리비 폭탄을 한번 맞으시더니 이 더 뉴 소렌토로 다시 바꿔 가셨단 말이야. 고맙다고 소고기를 뭐 사주네 마네 이렇게 하셨는데 차에 수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 돈으로 캠핑 다닐 때 기름값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저는요 비싼 차를 팔수록 돈을 더 버는 직업입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생각하는 차라는 건요 내가 모시고 다니는 상전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그런 도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 번지르르한 신형의 노예가 이유 없이 되기보다 잔고장 없이 내가 가족들과 추억을 쌓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차, 저는 그 차가 바로 더 뉴 소렌토가 적합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3위는 기름값 걱정을 실수로 지어버린 중고차 시장의 연금 저축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바로 니로 1세대 하이브리드입니다. 솔직히 이 니로 디자인만 봤을 때는 너무 심심합니다. 다른 차 사이에 이렇게 껴있으면 심심하다 못해 거의 뭐 보이지도 않죠. 디자인이 너무 밋밋해서 이게 명차라고?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저희 딜러들이 가족, 친구, 애인, 지인들이 연비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 팔 때도 가격 진짜 안 떨어지는 차 한 대만 추천해봐라 하면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추천하는 차가 바로 이 니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요타의 프리우스라고 아시죠? 뭐 이 차는 아닌데 연비 좋고 잔고장이 너무 안 나가지고 좀비라고 불리는 차,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프리우스라는 차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기아에서 작정하고 내놓은 차가 바로 이 니로인데, 이게 생각보다 전기형 모델이 너무 잘 나와서 후기형 모델이 나온 지금까지도 가격이 너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정말 중고차 시장의 철옹성 같은 차다,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돈을 갉아먹는 소모품이다. 그런데 이 니로는 예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각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 차는 타는 게 버는 거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비요 대충 눈 감고 타도 리터당 20km까지는 그냥 우습게 찍어버리고요. 거기다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나중에 배터리 고장이 나면 정말 수리 폭탄 아니야?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니로는 기아에서 배터리 평생 보증까지 내걸었던 차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장 날 일이 전혀 없으니 평생 동안 보증해줄게 라는 거고, 실제로 현재 20만 30만 킬로 뛴 니로 택시들이 증명을 하고 있고요. 잔고장 정비소 사장님들이 니로 손님은 5일 갈 때 아니면 볼 일이 없다 라는 얘기를 농담 삼아서 할 정도입니다. 현재 중고 시세로 16에서 19년식 키로수 10만 초반대까지 보시면 1000만 원 초중반 선에 구매가 가능하시니 몇 년 타다가 다시 되팔아도 가격이 그대로인 그야말로 웬만한 주식보다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겉모습에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수들은 숫자를 봅니다.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유지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금액에 사다가 나중에 팔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 것들을 구매 전에 컨설팅 해드리는 게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2대가 더 남았거든요. 바로 가겠습니다. 1000만 원대 중형차 중에 딱 한 대만 뽑아봐라 하면은 저는 자신 있게 이 차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2위 바로 더 뉴 K5 2세대입니다. 여러분 중고차 시장에서 1000만 원 초중반대 예산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연식 좋은 아반떼냐 아니면 급을 올려서 이런 중형 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지비나 수리비 때문에 아반떼로 눈을 돌리시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가성비가 안 좋은 게 바로 이런 준중형 라인입니다. 너도 나도 유지비, 수리비 걱정을 하니 이런 아반떼 같은 경우는 지금 차값이 정말 안 빠지거든요. 반면에 더 뉴 K5 2세대 차량은 중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준중형과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유지 관리비가 있겠죠. 사실상 중형과 준중형의 체감상의 차이는 거의 안 난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특히나 이 2세대 K5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K5의 양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 작정하고 만들어진 시기에 나왔던 모델이라 하체 설계와 주행 밸런스에 특히나 공을 엄청 들여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옵션이 더 들어간 준중형이 편할까요? 아니면 옵션이 조금 덜 들어간 중형 세단이 편할까요?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죠. 중형 세단이 주는 물리적인 안정감은 옵션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고속도로 타시다 보면 대형 트럭이 옆에 지나갈 때 차가 흔들리는 느낌, 준중형 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K5는 묵직하게 지면을 누르고 가면서 부드럽게 나가고요. 기아차는 가볍다라는 편견을 실수로 깨버린 차가 바로 이 K5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초중반대 예산을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매장에 오셔서 반드시 이 K5를 한번 시운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 좋다라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 이 차를 타보면 저절로 나오실 겁니다. 대망의 1위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기아의 실수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차죠. 감가의 기적, 소나타 가격에 탈 수 있는 회장님의 차, 바로 더 K9입니다. 여러분, 저도 다 압니다. 이 차 탈 정도면은 동일선상에 제네시스 G80을 떠올리실 겁니다. 정말 좋은 차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이 숨은 고수들이 제네시스 G80 말고 더 K9을 아주 조용히 찾습니다. 왜냐고요? 더 K9은 출시 당시 기아가 제네시스를 때려잡겠다고 엔진, 미션, 승차감 아주 그냥 영원까지 탈탈 털어 넣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엠블럼이 기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감가 폭탄을 어마무시하게 맞아버렸습니다. 뭐 제조사나 신차 사신 분들 입장에서나 정말 눈물 나는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기회는 없는 거죠. 왜냐면 알맹이는 기가 막히게 차 있는데 초장지가 별로여서 싸진 거니까요. 신차가 8, 9천 하던 회장님 차가 현재 얼마인지 아시나요? 18에서 21년식 키로수 6만에서 10만 키로 초반대까지 보시면 무려 2천만 원 초중반대면은 이 차가 구매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느 정도냐면요,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내기 소나타라고 불리는 소나타 DM8이 풀옵션으로 가게 되면 프리미엄이나 인스퍼레이션까지 가잖아요. 그럼 방금 더 K9하고 비슷한 금액대 2천 초중반대까지 가거든요. 이런 중형차가 아무리 풀옵션이어도 저런 준대형 세단 풀옵션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고요. 정숙성 그리고 승차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본다면 이건 그냥 같은 돈을 주고 이코노미를 타느냐 비즈니스를 타느냐 그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같은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차가 이렇게까지 급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 중고차 구매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아닐까 싶습니다.